글로벌 증시 투나잇 오늘의 첫 순서는요. 내일장 수익을 안겨줄 종목의 단서를 포착하는 시간입니다. 종목 탐정 미스터 한으로 출발할게요. MBN골드 한교수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참 어려웠기 때문에 네. 정리를 꼼꼼하게 해봐야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증거 바로 확인해 볼게요. 네, 오늘의 증거는 참 야속합니다. 미국이네요. 이제 트럼프에 의해서 미국입니다. 미국의 영향권에서 국내 증시가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흐름이죠. 트럼프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증시를 휘젓고 다니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미국마저도 이제 트럼프의 영향권에 놓였고, 그러면서 미국 뉴욕 증시의 급락 장세가 결국엔 연출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증시 그나마 선방을 한 모습이죠. 미국 증시가 폭락세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 전략 후강입니다. 물론 지수는 약세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만 낙폭이 상당폭 많이 축소가 된 상태에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 미국 증시 폭락 장세에 비한다고 한다면 상당히 선방을 했고요. 분위기상으로 봤을 때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장세입니다. 저는 이제 미국 증시가 이 구간부터 약간 힘든 구간은 좀 더 진행이 되겠습니다만 저는 최소한 국내 증시가 대세 하락으로 가는 이런 장세는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어서 우리 청자 여러분들 너무 무서워할 필요도 없겠다라는 점을 먼저 강조를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 오늘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선발을 했습니다. 개인들의 매수가 상당히 강하게 들어왔고 또 일부 반도체라든가 일부 로봇 관련주들의 어떤 반등세가 전개되면서 미국 증시의 폭락 장세에 비해서 국내 증시는 상당히 선방했고 분위기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다라고 일단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가 계속해서 진행되는 모습이고 딱히 시장의 상승장을 이끌 만한 그런 어떤 모멘텀이 없는 이런 장세다 보니까 앞으로 장세는 특별한 호재가 없는 이상은 강세장이 연출되기는 쉽지는 않을 것으로 일단은 판단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당분간 지지부진한 혼조 장세가 좀 더 진행되면서 종목 장세 가능성을 제가 언급드렸듯이 종목들의 선별적인 반등 장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에 계속해서 우리가 대비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매니저님께서 대세 하락으로 가지는 않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여기에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이 안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어디에 집중을 해야 할지 내일의 단서 바로 확인해 볼게요. 네, 내일의 단서는 참 대조적입니다. 중국이 그쵸? 등장했네요. 일단 제가 꾸준하게 중국을 많이 언급을 드렸어요. 네. 언급을 드렸었고 일단 제가 이제 오늘 무료 방송이나 이런 데서 제가 언급을 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미국은 지는 해 그리고 중국은 뜨는 해 이렇게 이제 표현을 좀 드렸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성급한 부분이 좀 있기는 합니다만 일단 미국 증시는 그동안 정말 많이 올랐고요. 많이 오른 상태에서 성장성에 대한 어떤 제한이 분명히 있었고 그런 가운데 트럼프가 등장하면서 미국 증시 또 미국 경제에 대한 불안감은 좀 더 커지고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라는 그런 판단을 할 수가 있겠고요. 미국 증시로 들어갔던 자금들이 이제는 글로벌 시장으로 이제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섹터가 바로 유럽이었었고 그래서 유럽 증시라든가 프랑스 키아크 지수가 모두가 강세를 기록하고 있듯이 그 자금들이 이제 중국으로도 흘러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중국에 대한 제재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중국 경제가 쉽게 살아나지는 못할 것으로 시장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수 경기가 여전히 힘든 상태입니다만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이런 상태다라는 측면을 보게 되면 앞으로 중국, 미국에서는 매그니피센트 7이 있다고 합니다만 역시 중국에서도 그러한 대표적인 기업들이 중국 경기라든가 중국 네. 증시의 상승장을 견인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미국 증시를 대체할 수 있는 시장이 아마 중국 증시가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었고 중국 경기가 살아나게 되면 국내 증시에서도 그에 따라 수혜주들이 부각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도 엄청 어느 정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중국이다라는 키워드를 말씀드렸던 것은 미국 증시가 어제 폭락세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증시는 오늘 약세 출발로 결국엔 강보합선까지 올라선 가운데 마감이 됐습니다. 네. 그만큼 미국과 중국 증시는 디커플링 장세가 진행되는 것이고 미국 증시가 대대적인 폭락 장세가 연출되고 경기가 엄청나게 폭락세로 연출되지 않는 이상 중국 경기가 급격하게 위축되거나 하는 그런 흐름들은 없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도 드릴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증시도 미국 증시가 폭락세를 보였고 국내 증시도 시초가 급락세를 기록했습니다만 결국에 중국 증시가 회복세를 보이는 위치부터 국내 증시도 반등세를 보였다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국내 증시도 중국의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크다라는 것도 판단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결론적으로 지금 시장은 종목별 개별적인 개별적인 각계약층도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중국 ETF 관련주들 제가 정말 많이 긴 시간 동안 말씀드리고 있는데 중국 ETF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들을 계속해서 가져가실 필요가 있겠고요. 여전히 오늘도 일부 반도체라든가 일부 로봇 관련주가 반등세를 기록했듯이 일부 이슈 테마를 중심으로 한 선별적인 종목 장세가
장세가 계속해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따라서 전반적인 시장은 지수가 상승하는 장세다라기보다는 중국 증시의 흐름과 궤를 같이 하는 종목과 개별적인 이슈 테마를 가지고 있는 종목 장세가 계속 진행된다라고 보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중국 증시 차트를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 자체가 여전히 좀 답답하고 힘든 그런 장세가 진행됐습니다만 중국 증시만큼은 견조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언급드렸습니다만 한국 증시는 미국 증시 트럼프의 영향을 받으면서 굉장히 지지부진한 흐름이지만 중국 증시는 여전히 탄탄한 흐름이 계속해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대규모 경기 부양 대책에 따라서 주가가 단기 대폭등이 나타났었고 긴 시간 단의 횡보 장세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지만 대체로 3,300선의 지지를 받고 횡보 장세가 진행되면서 상당히 강한 하방 경직이 전개되고 있죠. 1차 상승의 긴 시간 동안 플랫폼을 형성하는 답답한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긴 시간 동안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하방 경직이 전개될 정도로 주가가 탄탄합니다. 그만큼 중국은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강한 상태고요. 양회를 통해서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5%를 제시할 정도로 앞으로 중국은 좀 더 강도 높은 부양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의 대대적인 관세 부과 때문에 중국의 경제 성장에 대한 부담감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맞춰서 좀 더 강력한 부양 대책을 지속적으로 내놓는다고 한다면 중국 증시의 반등 가능성은 여전히 큰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 들어갔던 자금들이 나와서 중국이라든가 글로벌 시장으로 이동을 한다라고 한다면 중국 증시의 반등 가능성은 있을 것이고요. 중국 증시가 더 올라간다고 한다면 중국의 어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클 것이고 그러면서 국내 증시도 중국 증시를 따라서 같이 움직이는 형태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각을 열고 종목군들을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는 새롭게 뜨는 해 중국에서 좀 수익의 기회를 찾아보는 전략 취해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규수 매니저님과 함께 종목 리뷰해 볼 텐데요. 오늘 참 또 섹터별로 많이 엇갈렸습니다. 네.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자, 오늘 코덱스 차이나 항생테크부터 보겠습니다. 네. 일단 중국 증시의 흐름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었고요. 오늘은 미국 증시가 폭락세를 기록했습니다만 국내 증시 종목군들도 상당히 견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증시와 궤를 같이 하고는 중국 ETF 관련주 지금 코덱스 차나 항생테크도 결국엔 약세 출발했으면 강보합선까지 올라선 가운데 마감이 됐죠. 일단 홍콩 증시와 중국 증시의 방향성은 같다라는 점을 분명히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중국의 강도 높은 경기 부양 대책과 더불어서 이미 기술주를 주한 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술주의 주가를 추종하고 있는 항생테크의 주가는 결국엔 상대적으로 중국 증시보다도 더 탄력적인 반등세를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단기적으로 올랐고 대롱대롱 매달려서 힘들어 많이 올랐다라고 느끼면서 좀 힘들 수 있겠습니다만 차트 주봉이라든가 월봉사기 주가는 이제 바닥을 탈출하고 있는 모습이고 좀 더 긴 시각을 가지고 볼 때 이 종목의 주가가 더 갈 수 있는 여력은 상당히 높다라는 점을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지금 장세가 짧게 끊어치는 단타 매매가 쉽지 않은 장세인 걸 감안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강력한 성장성 있는 종목들은 추세적인 상승이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이런 종목이 그런 추세적인 상승이 가능한 종목이 아닌가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보유하시는 전략이 좋겠다는 측면이겠고 아직 물량이 없다라고 한다면 오늘처럼 장중에 조정이 나올 때는 저가 매수를 해볼 만한 그런 종목으로 여전히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에 이제 조선주 HD 현대중공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조선주들이 좀 많이 된소리를 좀 맞았습니다. 일단 하나오션의 주가는 상대적으로 선방하는 그런 모습이 전개됐습니다만 나머지 조선주들이 조금 날 밀렸고요. 이런 가운데 HD 현대중공업도 3.5% 밀리면서 강력한 지지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3만 원 선을 깨고 내려가려는 또 61선을 깨고 내려가려고 하는 이런 흐름이 전개되고 있죠. 하나오션의 주가가 무너지는 흐름이 전개되면 조선주 전반에 걸쳐서 동반해서 하락세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오션 제가 21선 그리고 이제 7만 원 정도 제가 제시를 드렸는데 하나오션이 7만 원 지지를 받고 21선에 지지를 받는다면 이 종목도 약간 깼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하나오션의 주가가 지금 당장 올라갈 기미가 없고 이 종목의 주가도 지금 당장 강도 높은 어떤 호재가 나온다고 한다면 치고 갈 수 있는 그런 반등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호재가 없다라고 한다면 조금씩 흘러내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일단 지금은 매수는 일단 유보하는 전략이 좋겠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내일도 주가가 만약에 주가가 약세로 출발하거나 61선을 깨고 내려가는 흐름이 나올 때는 그때는 한번 정도 정리를 하시고 정리를 했다가 나중에 하나오션을 비롯한 조선주의 주가가 다시 한번 재반등이 났을 때 그때 가서 재배수 포인트를 잡아가는 그런 조금은 유연한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전지와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의 주가가 여전히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지지부진하다라기보다는 여전히 이제 주가가 워낙에 긴 시간 동안 바닥을 다져왔던 그런 흐름이었기 때문에 2차 전지 전반에 걸쳐 주가는 안정적이고요. 다만 레이크 머티리얼스가 단기간
단기간에 많이 올랐다가 좀 많이 빠진 상태다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있겠죠. 하지만 중장기로 현재 주가는 분명히 바닥권을 쳤고 바닥을 치고 올라온 상태에서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뭐 주가가 11,000원 정도까지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은 뭐 거의 없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이 될 수 있겠고 네. 전고체 배터리라고 하는 모멘텀 자체가 지금은 일단 없어졌습니다. 인터배터리 2025라든가 또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된 이슈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반등에 나섰습니다만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에 대한 기대치가 조금은 좀 딜레이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좀 눌리고 있는 형태인데 레이크 머티리얼스는 고점 대비 좀 많이 밀렸습니다만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은 고점 대비 하락폭이 적습니다. 그만큼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기대치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겠죠. 따라서 레이크 머티리얼스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나중에 올라갈 때는 또 그만큼 빠른 반등세도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언급드렸듯이 전고체 배터리는 앞으로 상용화될 것이고 언제쯤 상용화되느냐가 문제인 것이지 결국엔 성장한다는 측면을 보게 되면 전고체 배터리와 하는 중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중기적인 관점에서 시간을 가지고 보유하신 전략과 함께 저가 매집은 해볼 만한 종목이고요. 저가 매수가 조금 부담된다라고 한다면 거래량이 좀 증가하고 기관 외국인들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올 때 그때 가서 한번 적극적으로 들어가도 무방할 걸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이제 와서 투매에 나설 필요는 없겠고요. 가져가는 전략과 함께 중장기 저가 매수 포인트를 잡아가는 이런 전략이 여전히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 리뷰를 통해서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계속해서 긴 호흡 강조를 해주셨고요. HD 현대중공업을 필두로 조선주, 일부는 수익 실현하거나 재매수 포인트를 잡는 유연한 전략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내일 시장은 저희가 좀 어느 쪽으로 눈을 돌려야 할지 정말 궁금한데요. 내일장 발견 종목 바로 만나볼게요. 네, 내일의 발견 종목은 APR이 등장했습니다. 좀 네. 다른 쪽이네요. 그죠? 저는 새롭죠. 이제 지금 우리나라 이제 피부 미용 관련주들의 흐름이 네.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 종목들은 여전히 있는 상태고 우리나라 피부 미용 관련주들의 기술력과 제품력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상태고요. 국내 시장을 중심으로 성장을 했을 때는 그렇게 뭐 성장 잠재력이 그렇게 커지지 않았었습니다만 해외로 진출을 하고 해외에서 그 제품에 대한 제품력이 확인이 되면서 주가 시세가 상당히 강도롭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동안도 많은 피부 미용 관련주들의 수세가 강하게 나타났습니다만 지금도 그런 종목군들의 반등세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여서 이런 어떤 피부 미용 관련주들은 국내 시장을 넘어서 해외로 진출하면서 꾸준하게 실적과 성장성이 유지가 될 수 있는 종목이 지금 같은 시장에서 계단식 상승세, 가랑비 옷 젖는 점진적인 반등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종목도 좀 신규 상장되고 나서 제가 참 많이 봤던 종목이고 왜 이렇게 주가가 안 갈까라는 그런 판단을 했었습니다만 자, 이제 주가의 흐름이 이제 해외 진출이라고 하는 본격적인 그 시장이 개척되면서 주가 반등이 시작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뷰티 디바이스라든 메디큐브라든가 뭐 에이프릴 같은 대표적인 화장품 이런 제품들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다라고 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최근에 아마존이라든가 틱톡에서 상당한 인기를 얻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서 지금 이제 매출이라든가 실적에 꾸준하게 증가세를 기록을 하면서 이 회사의 제품에 대한 글로벌 세계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것이 이 종목의 주가 반등세를 이끌어내고 있는 원동력이고 앞으로도 주가의 추가적인 상승세를 이끌어낼 수 있는 원동력이겠죠. 우물한 개구리에서 벗어나서 해외로 뻗어나가면서 제품력이 커지고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네. 시장과 무관하게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시장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올해도 이제 북미라든가 일본 쪽으로의 매출 확대에 계속해서 강화를 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요. 연평균 최근 한 4년 동안 연평균 30% 이상의 엄청난 성장세가 계속해서 유지가 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올해도 매출액이 한 38%, 영업이익이 약 49% 정도 증가할 정도로 실적 증가세가 가파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실적 증가세라고 한다면 앞으로도 주가가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올해 해외 매출 비중을 70%까지 확대할 것으로 일단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해외 쪽의 공략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네. 해외인들이 이제 이 회사의 제품에 대해서 주목을 한다고 한다면 실적 증가세는 더욱더 가파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 회사의 주가가 이제 서서히 본격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회사 이제 그림을 보면서 가격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신규 상장되고 나서 그렇게 뭐 시세가 거의 내지 않았었던 그런 종목이었었고, 자, 그랬던 종목이 이제는 장기간에 걸친 횡보 장세가 진행되면서 이제 서서히 반등이 좀 시도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듯이 상장되고 나서 약간의 반등이 나타났습니다만 정말 긴 시간 동안
횡보 장세를 기록했던 종목이고 이제 서서히 반등에 나서면서 계단식 상승과 더불어서 밀집자 상단을 뚫고 가는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직전 고점 매물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부담은 없을 거로 보고 있고요. 현재 주목할 것은 지금 최근의 반등 장세를 기관과 외국인 투자의 양매수가 들어오면서 반등을 이끌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회사에 강력한 모멘텀이 부각이 되고 있는 걸 보시면 되겠죠. 최근에 일부 바이오 제약들이 급격한 상승보다는요. 가는 등 마는 등 계단식 상승세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급격한 상승 가능성보다는 중장기로 완만하고 꾸준한 상승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고 이 종목에 대한 접근 전략을 단행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자 오늘 종가 65,800원 기록하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에서 약간의 눌림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의 눌림을 통해서 저가 매수를 해보시기 바라고 목표가 8만 원, 손절가 57,0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장 발견 종목은 APR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이 흐름을 계속해서 지켜내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목표가 8만 원 저희는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니저님 어제 이 파마 리서치를 예시로 들어주실 때도 우수한 제품이 해외에서 매출을 발생시킨다 이 모멘텀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말씀과도 통하는 것 같습니다. 좀 매일매일 빼먹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쵸. 저희 어디로 가야 하나요? 일단 오늘도 제가 이제 무료 방송을 좀 진행을 했고요. 시장이 좀 어려운 장세이지만 오늘은 우리 증시는 상당히 선방을 했고요. 그리고 아직은 기대해 볼 만한 종목과 섹터가 상당히 많습니다. 비록 지금은 답답하지만 시장의 중장기적인 전망은 여전히 긍정적이기 때문에 조정 장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관점에서 종목을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이 이번 조정 장세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공략해 볼 만한 종목들과 섹터 이런 정보들 압축해서 오늘 무료 방송 올려놨으니까요. 유튜브 가셔서 한규수 검색하시고 오늘 방송 꼭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만 보면 좀 한숨이 나오기 쉬운 그런 상황이지만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 하신다면 투자 포인트 분명 찾아낼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한규수 검색해서 꼭 자세한 내용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